홍경민, 최승열, 조봉래님부터 각자 개인 소개 및 공연에 임하는 소감 등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치구 역할 맡은 홍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시는 것처럼 관객분들도 바쁘신 시간을 내서 공연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구치구 역할의 트리플 캐스트의 최승열입니다. 다짜고짜 저희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은 고 김원 선배님하고 그 그룹 동물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11월 7일부터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되니까 많이들 알아주셔서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친구 역할의 막내 조봉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객분들 및 관계자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창기 역의 이세준, 임진우, 윤희성님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기 역의 이세준입니다. 저는 세대 자체가 우리 동물원 형님들 노래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음악을 배우고 가수의 꿈을 키우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역할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이런 꿈이 있었어요. 동물원, 그룹 동물원의 멤버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가수 데뷔한 이후로 형님들과 참 형님들 많이 쫓아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고 공연도 같이 하고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여름 동물원을 통해서 제가 동물원의 멤버로 발탁이 되어서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너무나 뜻깊은 무대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에서 창기 역할을 맡은 임진우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이 세 번째 시즌인데요. 재작년 초연 첫 번째 시즌 때부터 계속 창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고 김광석 선배님이 동물원의 시절에 있었을 때 동물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런 그때의 이야기들이 주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때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린 누구나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혹시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전아트센터에 오셔서 그 여름 동물원으로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여동생이 별로 안 닮았네요. 예, 이따 가실 때 식권 받아가세요. 네, 가시고. 저는 동물원, 창기 역할 중에서 이 봉래 씨처럼 제일 막내고요. 나이 40 넘어서 막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들 열심히 사사를 하고 있고요. 동물원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처음 연주했던 게 변해가네였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의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이 공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공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찬역에 새로이 합류한 배우 병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의 막내 경찬 역을 맡은 병원입니다. 네, 제가 재연 공연을 2번이나 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3연 공연에 참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정말 재미있고 따뜻한 공연이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객분들께서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기영 음악감독님, 박경찬 연출인, 그리고 정경호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의 음악 감독 맡고 있는 그룹 동물원의 박기영입니다.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3년째 공연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여름 동물원 시즌3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연장 많이 찾아주신 분들 또 그 여름 동물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여름 동물원에서 연출 맡고 있는 박경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여기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연 때부터 지금 재연 3연, 이제 재연을 넘어서 이제 3연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고 조금 더 진지한 작품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작품을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제작사의 정경원 반갑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이 없네요. 일단 저희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여기 문의사항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프레스분들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생각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누가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무래도 김광석 씨가 서혜순 씨 관련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뮤지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연습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좀 지난 초연, 재작년 초연이나 재연 때 시즌3가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동래 씨나 이세준 씨, 병원 씨 같은 경우는 뉴퀘스트로 출연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 캐릭터는 물론이고 이게 동물원이라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콩쿠르 그룹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랄까? 그리고 기존에 출연하셨던 분들이랑 좀 호흡을 맞추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연은 매회 새로운 관객들이 오지만 그 모든 관객들한테 모든 캐스트가 다 균일한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잖아요. 그거에서 어떤 호흡이 맞추는 점은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박기영 음악감독님께서. 네, 사실 이게 완전히 뭐 음악 외적인 이슈들로 뭐 광석영 노래들이나 뭐 광석영의 이야기들이 좀 범람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공연 올리는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저작권 문제까지 좀 연계가 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뭐 김광석이 쓴 노래는 뭐 사용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자 뭐 이런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 동물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공연 와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고, 또 우리 그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즌 1 때부터 저희는 그 서혜순 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노래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사실은 광석영 그 사후에 뭐 어떤 문제로든 서혜순 씨하고 이렇게 뭔가 좀 얼굴을 대하고 아니면 뭐 유선상으로라도 뭐 상의를 하고 말을 섞어야 되는 걸 그걸 반겨할 만한 그런 음악 친구들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광석영이 직접 작곡한 몇몇 곡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싫어서 서혜순 씨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또 서혜순 씨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품 같은 경우도 시즌 1부터도 이미
예, 그런 노래들은 완전히 레파토리에서 배제를 한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예, 그런 문제들이 또 이슈가 돼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음악 외적인 부분으로 광석영이 이슈가 되는 게 그렇게 뭐 작품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그 찬기 역할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이세준이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말씀 중에 기존에 있는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작년에 그 재현 공연을 이제 관객으로 와서 보면서 굉장히 과연 저는 실존 인물들과 너무나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형들을 어떻게 그렸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했는데, 일단 배우들이 실존 인물들보다 훨씬 잘생겼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름과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악기 연주는 그대로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 그대로 재현해냅니다만, 심지어 연주도 더 잘해요. 그 말씀까지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못하겠었는데 그런데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름과 그 파트만 거의 같다 뿐이지 실제로 살아 숨쉬는 캐릭터는 실존 인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심지어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준열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되게 미남인데 실제 준열 형이 그거에 대해서 한이 많은 분이라서 굉장히 캐스팅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이 작품 속에서 또 만들어놓은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트리플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사로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그 배우들의 몫이겠지만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색다른 매력을 느끼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3번씩은 보시는 게 어떨까 꼭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희석 씨는? 3번. 이게 페어가 계속 다르니까 12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픈가요? 네. 네. 뭐 다른 얘기. 어떤 거요? 기존 인물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김창기 지금 실존 인물이시고요. 네.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네, 건강히 살아계시고요. 네. 그래서 아직 뵙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극 중에 이제 작가가 써준 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또 배우의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김광석 씨, 죄송합니다. 그 친구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연이다 보니까 2시간 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알고 있는 이미지에 국한돼서 뭔가 표현을 하려다기보다는 좀 그 대본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연기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좀 더 저를 좀 많이 녹이려고 했고, 그래도 이제 젊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좀 많이 맞추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무슨 질문을 그리고 병원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물원 선생님들의 그 음악을 재현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자세히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동물원 선생님들의 음악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예, 병원 우리가 막내고요. 저희가 대충 얼추 나이를 평균 내면 한 40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복내 덕분에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20대 한참 중반에 젊은 친구가 함께 하려니까 얼마나 또 고생이 많겠습니까. 예, 진짜 많이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 중에
병찬이를 부르는 씬이 있는데 자꾸 존댓말을 해가지고 저한테 무대에서도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네요. 기존에 초연 때부터 하셨던 우리 최승열 배우와 또 임진웅 배우 그리고 재연 때부터 하셨던 홍경민 배우 이분들이 워낙 딱 보기에도 참 성격 좋고 사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도 딱 그래서 새롭게 신입으로 등장한 저희들이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섞이기 쉽지 않았을지도 몰랐겠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따뜻하게 또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저희 신입들이 좀 편하게 적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 씨 그리고 윤희석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병원 씨에게는 지난 시즌 공연을 2번 정도 봤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봤어요. 근데 연습을 해보니까 이 작품의 어떤 점이 매력이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진지하게 드럼을 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몇 곡 정도 라이브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윤희석 씨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작품에 임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공연을 하면서 요즘 가장 와닿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저는 드럼을 작년에 SBS 드라마 딴따라라라는 작품에서 잠깐 배웠었는데요. 이번에 그여름 동물원에 드럼 합류하게 되면서 지금 배운 지는 한 2달 정도가 됐어요. 정말 시간 남을 때마다 틈틈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앵콜곡까지 하면 한 9, 1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공연 끝나고 이제 앵콜 할 때 이제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에는 트리플이 아니고 저하고 최승열 배우 둘이서 했는데 공연을 2번 봤으면 어떤 걸 본 건가요? 저 승열이 형 공연 2번 봤어요. 굳이 아니 참고해 둘게요. 병원 배우님 관객석에서 보실 때와 이제 배우로서 임하실 때 관객석에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편안하게 봤는데 이제 드럼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제 의자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드럼과 지금 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동물원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어떤 선배 형이 기타로 변해가려는 노래를 연주했을 때 내가 저거를 꼭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변해가네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음악 자체들이 다 너무나도 저희 시대 때는 참 따뜻하고 큰 위로가 되고 그랬던 음악이기 때문에 한 번쯤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물원 음악 자체가 그렇게 고음을 지르거나 높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고음 불가한테는 딱 맞는 또 음악이기도 해서 왠지 좀 수월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알고 날수록 되게 어렵고 근데 더 깊고 그리고 함부로 부르기 어려운 또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곡 말씀하셨죠? 저는 이번에 공연하면서 솔직히 진짜 재발견한 곡이 있는데 이제 공연에도 나오지만 획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을 진짜 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세준이 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승열 씨가 했던 나무라는 곡. 그러니까 동물원은 음악도 좋지만 그 가사가 주는 그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가사만 들어도 정말 눈물이 쭉 나는데 특히 나무나 폐기 같은 음악은 정말 진짜 우리 시대에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복이구나라는 정도로 이번에 꼭 널리 홍보하고 싶은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김광석 씨 모창 때문에 또 유명하시기도 하신데 아무래도 역할이다 보니까 그 공연하실 때도 과연 어디까지 모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특히 더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시즌 때는 그 히든싱어 나가기 전에 그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작년 재연할 때는 좀 안 비슷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연습실에서 할 때는 아마 조금 더 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저희가 구루의 명곡에 광석이 형 편에 단체로 나가서 우리 승열 군이 거기서 광석이 형 모창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연습 안 하면 죽나봐요. 토요일 날 방송인데 그 모창하는 장면이 혹시 안 나올까봐 지금 걱정 중입니다. 그 이제 김광석으로 불러보라고 하고 최승열로 불러보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사실 초연 때부터 참여했던 거는 광수 선배님을 저도 좋아했고, 사실 저도 동물원에 있던 광수 선배님을 늘 좋아했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LP판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광수 선배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방송 처음 출연할 때도 그랬고 연습을 말투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었는데 점점 좀 게을리 연습을 한 건지 점점 안 비슷해서 올해는 아마 조금 진짜 싱크로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LP 얘기 나오고 뭐 나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는 아직 그래도 30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어떤 얘기가 모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긴 했는데 사실 본인의 음악 생활과 연기 생활을 위해서는 광석이 형 모창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지금처럼 계속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좀 나이 몇 살 더 먹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청춘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청춘 시절을 계속 회상도 되고 지금 뭐 사회 작품 외적인 것도 청춘 시절 같은 얘기들인데 그 이전 작품 뭐 집필하신 여조소년이나 이전 작품들도 좀 청춘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도 많으신데 이번에 좀 어떤 터치로 좀 작품을 연출해 가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번 시즌에는 그리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창기가 이제 그리워하는 광석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연출했고요. 이번 시즌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작품을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떠나보낸 사람은 이제 떠나갔고 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혹은 아니면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허탈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실감이 있고 근데 그런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느냐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만 결국엔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 기억 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동물원 멤버들이 김광석을 잊지 않고 기일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추억하고 그러면서 김광석이 되살아나는 그런 듯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혹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과 이슈들이 단지 이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춘이라는 것은 늘 아름답고 늘 찬란하고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작품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연출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말고도 사실 요즘에 김광석 씨 노래도 그렇고 주크박스 뮤지컬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 다른 포인트나 아니면 좀 더 차별화돼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주크박스 뮤지컬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1년 기사들과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크박스를 회상한다라는 건 그만큼 시국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이랬었는데, 과거는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회귀 본능,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미담, 이런 것들 때문에 주크박스 뮤지컬 혹은 아니면 과거를 다루는 뮤지컬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작품도 어떻게 보면 주크박스이죠. 주크박스이고 또 배우들이 100% 혹은 아니면 이렇게 연주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동물원과 김광석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는데요. 글쎄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있는 어떤 저희의 작품이 다른 작품과 진정성에 있어서의 어떤 다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크박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사용해서 일단은 뮤지컬들을 만들고 내용은 이제 각색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저희는 있었었던 일들을 어떤 소재로 해서 그것에 픽션과 논픽션을 적절히 버무려서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더욱더 다가가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작품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우님에게 김광석 씨는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존재이신지? 저희가 뭐 다들 그 병원이처럼 20대 초중반의 배우들이었다면 저희도 뭐 TV로만 얘기로만 접했을 텐데 사실 다들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절에 아까 잠깐 우리 윤희석 씨가 말씀하셨지만 통기타를 좀 배워보고 싶다.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떠올려봤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었던 포크 음악을 그냥 상징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 그 시절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래서 그 모두가 아마 저희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관객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젊은 층에게는 그 시절에는 이러이러한 음악과 이러한 음악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다시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의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욱 배우님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행 스케치 개건 보컬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사실 동물원과 활동 연도도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작품하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동물원하고 같은 세대는 아니고요. 한참 선배님이시고요. 저도 이렇게 병원시 같은 나이대에 그때 저는 98년에 스케치에 잠깐 있었고요. 너무 옛날이라 거의 한 20년 전 일이어서 사실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때 잠깐 7집 앨범 한 장 활동했었고 여행 스케치가 기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멤버가 계속 바뀌는 거고요. 기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연기가 하고 싶어서 만학을 통해서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여행 스케치 할 때도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연배가 좀 비슷해서 노래를 참 듣고 자랐는데 여행 스케치를 할 때 동물원 선배님들도 뵀었고 실제 저는 김광석 선배 그 천회 공연을 합자원에서 가서 실제로 공연을 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뮤지컬로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을 재창조해서 역할 창조를 한다기보단 기존에 있는 제 직접적인 경험들이 이 역할에 묻어나서 진정성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포장하고 꾸미고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걸 솔직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장 이 작품을 임하는 어떤 태도고 여러분들도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봉래 배우님, 사실 영화 세시봉 그리고 드라마 딴따라,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까지 사실 배우님과 다른 세대의 음악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포인트로 어떤 관점으로 연기를 임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작품들을 하게 됐는데 이 작품도 뭐 제이가 와서 한 거겠죠. 근데 저도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김광석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어른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팬심으로 하게 됐는데 작품은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근데 악기도 막 제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막 현란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병원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매일 연습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건 선배님들이 멱살을 끌고 봐주시더라고요. 거의 선생님처럼. 그래서 그거 그냥 끌고 갔다 그러면 될걸.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교 대표님께 저희 그여름 동물원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저희 예비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작품 개발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 팀원이 그 동물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와중에 해화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몰랐었던 상황이어서 오늘 처음 곱씹어서 한 50번째쯤 들었을 때 그 가사 중에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잊고 살아가는 것들을 얼만큼 우리가 공유하고 세대를 공감하고 나눌 수 있냐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작사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매력을 느꼈고 또한 음악 감독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진솔하고 또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표명할 수 있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발전의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본 작품이 꼭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자 또는 우리가 무엇을 취득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꼭 누군가 함께 우리가 잊었던 부분들, 팀원 또는 가족, 그리고 친구,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상을 했었어요. 같이 크래프트에서 무언가를 제작을 할 때 하나만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무엇, 그 가장 값어치 있는 한 가지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됐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서혜준 씨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이번 작품들이 왜곡이 되거나 또는 다른 방편을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6회 세트 창기 역할에 이세준, 윤희석, 병원 배우님까지 조봉래 배우님, 병원 배우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왼쪽 먼저 보시고요. 네, 웃어주세요. 웃지 말고요. 네,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먼저 보실까요? 왼쪽? 네, 왼쪽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자리하시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게 더 많이 쓰이지.